저는 올해 79세 한의사 김봉식입니다. 저조차도 더욱 건강하고 싶고 아프지 않고 오래 살고 싶은 마음에 건강하게 장수하신 분들을 찾아 인터뷰를 하곤 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정말 정정하신 100세를 넘긴 어르신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신 비결이 뭔가요? 그 어르신은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딱히 대단한 건 없어요. 그냥 저는 매일 이 세 가지만 꼭 챙겨 먹었어요. 몸이 아프려 하면 먼저 먹는 걸 바꿔봤죠. 그랬더니 몸도 마음도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 해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정말 달라졌어요. 소화도 편하고 기운도 돌아왔어요. 이 어르신은 약도 많이 안 드셨고 병원에 드나든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특별한 운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 아침 세 가지 음식을 꾸준히 챙겨 드셨을 뿐입니다. 우리 몸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먹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소화력이 달라지고 면역력도 함께 바뀝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음식이 곧 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세 어르신이 매일 챙겨 드신 음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기력을 살려주는 따뜻한 식재료입니다. 두 번째는 혈관을 지켜주고 속을 부드럽게 정화해주는 자연식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과 면역력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발효 음식입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은 한의학에서도 수백 년간 전해 내려온 장수 식단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00세 어르신의 실제 식습관을 토대로 이 세 가지 음식을 왜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먹으면 더 좋은지, 그리고 일상 속에서 무리 없이 실천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수 어르신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마 또는 산약입니다. 이 마는 예로부터 신장의 산삼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운을 북돋우는 데 뛰어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마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는 뿌리채소입니다. 하지만 일반 뿌리채소와는 다릅니다. 점액질이 풍부하고 씹을수록 고소하면서도 은은한 단맛이 납니다. 바로 이 점액질이 몸속에서 강력한 역할을 해줍니다. 특히 위장을 보호하고 소화 기능을 살려주는데 탁월한 작용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고 음식을 소화시키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 결과 속이 더부룩하고 자주 체하거나 트림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마를 먹으면 위 점막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음식물이 잘 내려가도록 도와줍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작용을 보비건이, 즉 비위를 보강하고 튼튼하게 한다고 설명합니다. 마는 또한 기운을 채우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몸이 자주 피곤하고 낮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있다면 이미 기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마는 우리 몸의 폐와 신장 계통에 기운을 보태주고 지친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몸이 허약한 어르신이나 회복기 환자들에게 마죽을 자주 권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마는 장 건강에도 탁월한 작용을 합니다. 마 속의 점액질은 장 점막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소화기 전체에 부드러운 자극을 줍니다.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노폐물 배출도 원활해지기 때문에 변비나 복부 팽만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면역력은 장에서 시작된다는 말처럼 마는 장과 면역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귀한 식재료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마,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지금부터 찐마의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마를 껍질째 찐 후 얇게 썰어서 간식처럼 먹는 방법입니다. 찜기에 넣고 10분 정도만 쪄주면 부드럽고 쫀득한 식감이 살아납니다. 간이 필요 없다 보니 위장이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따뜻한 물에 으깨 넣어 죽처럼 먹는 방법입니다. 체하거나 소화력이 약해졌을 때 속을 편안하게 달래줍니다. 세 번째는 다진 말을 밥이나 국에 넣는 방식입니다. 밥 위에 말을 얹어 먹으면 포만감은 유지하면서도 소화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마 기준 50g에서 100g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더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하루 한 번 간단하게 찐 말을 간식처럼 드시면 장기적으로 뚜렷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말을 처음 드시는 분들이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생말을 날로 많이 먹으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도 드물게 있으니 처음 드실 땐 소량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말을 냉장고에 오래 두면 영양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주일 이내에 드실 양만 준비해서 찌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장수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먹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위장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기운을 채워주며 장과 면역력까지 도와줍니다. 간단하게 쪄서 먹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수 음식,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은 약콩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립니다. 한방에서는 콩을 오장을 이롭게 하는 식품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검은 콩은 일반 노란 콩보다 단백질,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더 풍부합니다. 그 중에서도 나이 든 어르신에게 꼭 필요한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먼저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면역력, 혈당 조절, 관절 안정성까지 약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검은 콩은 소화가 잘 되는 식물성 단백질로 노년층의 근육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성분은 이소플라본입니다.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여성 호르몬처럼 작용하며 노화로 인해 줄어드는 호르몬 밸런스를 도와줍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에게 좋지만 남성에게도 혈관 보호에 이롭습니다. 세 번째는 안토시아닌입니다. 검은 콩의 껍질이 검은 이유, 바로 이 안토시아닌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혈관 벽을 부드럽게 하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딱딱해지고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검은 콩은 그 흐름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천연순환 보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은 콩은 칼슘, 마그네슘, 아연이 풍부해 뼈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우려되는 70대 이후에는 매일 약간씩이라도 검은 콩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검은 콩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 지금부터 간단한 섭취 방법과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검은 콩을 볶아서 간식처럼 먹는 법입니다. 팬에 약한 불로 10분 정도 볶아주면 고소한 향이 올라오고 바삭한 식감도 살아납니다. 이렇게 볶은 검은 콩은 한 줌씩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간식처럼 드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밥에 섞어 먹는 법입니다. 쌀과 함께 검은 콩을 넣고 밥을 지으면 씹는 식감도 좋고 단백질 섭취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콩은 하루 전날 충분히 불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검은 콩차입니다. 검은 콩을 살짝 볶아 뜨거운 물에 우려서 마시면 혈관 건강과 수분 섭취를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부담 없이 검은 콩의 유익한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콩 섭취 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콩은 기본적으로 속을 차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속이 찬 분은 볶거나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갑상선 관련 약을 복용 중이라면 섭취 전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외에 하루 30에서 50g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 줌 가득 정도를 기준으로 삼으면 부담 없이 매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검은 콩은 단백질, 항산화, 칼슘까지 노년기에 꼭 필요한 영양을 두루 갖춘
대표적인 장수 음식입니다. 특히 혈관이 예민한 시기인 70대 이상 어르신들께는 하루 한 줌의 검은 콩이 혈압, 혈관, 뼈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수 음식은 아마 여러분께 가장 익숙한 음식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배추김치입니다. 어떤 집 냉장고를 열어도 빠지지 않는 반찬, 매일 밥상에 오르고 때로는 밥보다 더 먼저 손이 가는 존재. 하지만 김치는 단순한 밑반찬 그 이상입니다. 제대로 알고 먹으면 면역력, 장 건강, 염증 완화까지 도와주는 놀라운 음식입니다. 그런데 김치를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김치는 짜서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과하게 짜고 맵게 만든 김치는 고혈압이나 위장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만든 자연 발효 김치는 오히려 장을 살리고 면역력을 키워주는 훌륭한 장수 음식입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생길까요? 답은 바로 시간과 재료에 있습니다. 김치 속 유산균은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증가합니다. 특히 3일에서 7일 사이의 숙성 김치는 젖상균이 가장 활발하게 증식합니다. 이 젖상균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소화와 흡수를 도와줍니다. 또한 장내 독소를 줄여 변비와 복부 팽만을 개선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배추김치는 우리 장 속 환경을 건강하게 바꾸는 천연 발효제인 셈입니다. 그리고 김치는 그 자체로도 영양소가 풍부한 종합 건강식품입니다. 먼저 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운동을 촉진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좋습니다. 마늘과 생강은 항염작용과 면역 기능 강화를 돕습니다. 고춧가루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캡사이신이 들어있고 젓갈은 천연 단백질과 미네랄을 공급해 줍니다. 이 모든 것이 발효 과정을 거치며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너무 짜게 너무 오래된 김치를 매운 반찬처럼 먹는다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건강하게 김치를 먹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금 농도를 낮춘 김치를 직접 담가 먹는 것입니다. 배추 절이는 시간과 소금량을 줄이고 신선한 재료 위주로 간단히 담그면 건강한 김치가 완성됩니다. 두 번째, 김치를 데쳐서 먹는 방법입니다. 끓는 물에 살짝만 데치면 나트륨 양은 줄이고 유산균과 영양소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속이 약하거나 위산 과다로 매운 것을 잘 못 드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김치를 활용한 음식으로 변형해 먹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묵은지를 된장국에 넣어 끓이거나 김치볶음을 기름 없이 살짝 구워 먹는 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자극은 줄이면서 김치 속 유익한 성분을 살리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루 김치 섭취량은 50g에서 100g 사이가 적당합니다. 작은 접시에 한번 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채소나 두부, 생선과 함께 곁들이면 소화도 더 잘 되고 영양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김치를 반찬 삼아 밥을 과하게 먹는 습관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짠맛은 입맛을 당기지만 결국 위장에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판 김치나 공장형 김치는 유산균 함량보다 나트륨과 보존료가 더 많은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하고 드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직접 담그거나 믿을 수 있는 재래식 김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치는 어르신들에게 너무 익숙한 음식이지만 가장 조심해서 먹어야 할 음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발효된 자연 김치를 적절하게 매일 소량씩 섭취한다면 이보다 좋은 장수 음식은 드뭅니다. 장 건강과 면역력 2가지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귀한 음식 김치. 밥상 위에서 김치를 대하는 태도만 바꿔도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3가지 장수 음식을
하루 식단에 어떻게 조합하면 좋을지,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중요한 포인트 하나. 3가지 음식을 동시에 먹는다고 해서 효과가 더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몸 상태에 맞게, 시간대에 맞게 나누어 먹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부담도 적습니다. 이제 하루 식단 예시를 함께 보시죠. 아침 식사. 아침에는 속이 가장 민감하고 위장 기능도 아직 활발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때는 위장을 편안하게 풀어주는 찐 말을 추천합니다. 쪄놓은 말을 얇게 썰어 따뜻한 물이나 미음과 함께 먹으면 속이 부드럽고 활력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기력이 부족하거나 밤새 체한 분이라면 마죽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찐마 현미죽 삶은 달걀 정도의 아침이면 가볍지만 영양 가득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점심은 하루 중 가장 활동이 많은 시간대입니다. 이때는 근육과 에너지 대사를 돕는 검은 콩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검은 콩밥은 부담 없이 실천 가능한 대표 식단입니다. 불린 검은 콩을 함께 넣고 지은 밥에 된장국과 나물 반찬을 곁들이면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바삭하게 볶은 검은 콩을 후식처럼 한 줌 추가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녁 식사. 저녁은 과식을 피하고 장과 면역 기능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자연 발효로 숙성된 배추김치를 활용해 보세요. 단, 김치만으로는 짜게 먹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데친 김치나 김치볶음 형태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치, 두부구이, 무나물 같은 조합은 소화도 잘 되고 염분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나눠서 보면 3가지 음식 모두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쁜 날에는 3가지를 다 챙기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루 중 1가지만이라도 꾸준히 챙기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쌓입니다. 예를 들어 찐마만 아침마다 3일 연속으로 먹고 그 다음 주에는 검은 콩으로 바꾸는 식으로 돌려가며 실천하는 방법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건 억지로 하려 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3가지 음식을 함께 먹을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검은 콩과 김치를 같이 먹을 경우 속이 약하신 분은 콩을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많은 소화에 도움을 주지만 설사 증상이 있는 날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치는 된장이나 간장 등 나트륨이 높은 반찬과 함께 먹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재료 자체는 좋더라도 궁합과 양을 조절하지 않으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찐마는 아침, 검은 콩은 점심, 배추김치는 저녁. 이렇게 하루 식단에 천천히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해보세요. 이 조합은 소화력, 기력, 면역력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완벽한 장수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00세 어르신이 매일 챙겨 드셨던 3가지 장수 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 검은 콩, 배추김치. 좋다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먹으면 정말 달라질까? 이 질문에 가장 확실하게 답해주는 건 직접 실천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3가지 음식을 통해 일상의 변화를 경험한 어르신들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70대 중반부터 늘 속이 불편했습니다. 조금만 과식하면 체하고 자주 트림이 올라왔습니다. 밤에도 속이 더부룩해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추천해준 찐마를 아침마다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껍질째 쪄서 얇게 썬 마 2조각을 미음과 함께 천천히 씹어 드셨습니다. 놀랍게도 2주가 지나면서 속이 훨씬 편해졌고 밤잠도 깊어졌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도 안 먹고 그냥 찐마만 먹었는데 속이 차분해지고 소화가 잘 돼서 너무 신기했어요. 이영철 어르신은 계단만 올라가도 무릎이 아프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체중은 그대로인데 기력이 줄어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점심마다 검은 콩밥을 직접 지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쌀과 검은 콩을 3대1 비율로 섞고 약간의 참기름을 곁들여 된장국과 함께 드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시큰했고 걷는 속도도 자연스럽게 빨라졌습니다. 어르신은 말합니다. 검은 콩밥 먹고 나서부터 운동하지 않아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박미숙 어르신은 오랫동안 변비로 고생했습니다. 배가 자주 더부룩하고 식사량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치를 사 먹지 않고 직접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소금은 줄이고 무, 배추, 마늘을 많이 넣은 자연 숙성 김치였습니다. 김치를 매일 23쪽씩만 두부와 함께 곁들여 드셨습니다. 3주쯤 지나자 장운동이 원활해졌고 하루 한 번씩 규칙적으로 배변을 하게 됐습니다. 박 어르신은 웃으며 말씀합니다. 김치 하나 바꿨을 뿐인데 배가 편안해졌어요. 몸이 달라졌다는 게 느껴져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조리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소화력 개선, 면역력 향상, 수면 질 변화, 관절 안정이라는 확실한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밥상에 김치 한 쪽, 아침에 마 한 조각, 점심에 검은 콩 한 줌, 이 세 가지를 하루 한 끼에만 넣어도 몸은 서서히 변화합니다. 지금 나의 식단을 바꾸는 일, 그 시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세 가지 음식을 안전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팁과 주의할 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을 드실 때는 위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많은 위장을 부드럽게 감싸고 기력을 도와주는 식재료지만 과하게 먹거나 날로 많이 먹으면 오히려 위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가 약하거나 설사 증상이 있는 분들은 삶거나 찐 상태로 소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반응이 드물게 나타날 수 있으니 처음 드시는 분은 조금씩 천천히 늘려가세요. 두 번째, 검은 콩은 지나치게 많이 먹지 않아야 합니다. 검은 콩은 혈관과 근육에 좋은 단백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하루 섭취량은 한 줌, 약 30에서 50g 정도면 충분합니다. 또한 콩은 반드시 불리고 익혀서 드셔야 소화도 잘 되고 영양 흡수도 좋아집니다. 특히 갑상선 관련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김치는 싱겁게 소량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발효된 김치는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짜고 자극적인 김치는 고혈압, 위장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김치를 건강하게 먹기 위한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금은 줄이고 젓갈은 최소한으로, 마늘, 생강, 배추 중심의 단순한 김치 사용, 가능하다면 집에서 담근 자연 숙성 김치를 선택. 또한 배추김치 외에 백김치, 물김치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좋은 대안입니다. 네 번째, 너무 욕심내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세요. 가장 흔한 실수는 한 번에 다 실천하려다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세 가지 음식을 모두 챙기기 어려우면 하루에 하나만 정해서 실천하는 것도 충분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찐마, 화요일은 검은콩, 수요일은 김치, 이렇게 돌아가며 챙기는 것도 몸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본인의 몸 상태와 궁합을 체크하세요. 음식은 모두에게 좋은 것이 없습니다. 소화가 약하면 말을 적게 드시고, 혈압이 높다면 김치는 적게 드셔야 하고, 콩류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피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맞는 음식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장하는 것, 그것이 장수 식단의 첫걸음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아침 속이 편할 때, 검은 콩은 점심 활동 전후에,
김치는 소량을 곁들여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또는 기분 따라 하나만 골라 드셔도 장기적으로 큰 변화가 생깁니다. 지속 가능한 건강 식단의 핵심은 절대 완벽하게가 아닙니다. 부담 없이 꾸준히 나에게 맞게. 바로 그것이 가장 강력한 건강의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100세 어르신이 매일 먹은 3가지 장수 음식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어떤 특별한 약보다 소박한 식탁 위에 한 접시가 건강한 노후를 지켜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는 찐마였습니다. 속을 부드럽게 감싸고 기운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몸에 따뜻한 에너지를 주는 음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검은 콩이었습니다. 근육과 혈관, 뼈를 동시에 살피며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을 가득 담은 든든한 하루의 중심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배추김치였습니다. 익숙하지만 깊이 있게 보면 면역력과 장 건강까지 챙겨주는 우리나라 최고의 발효 음식이었습니다. 이 3가지 음식을 한 번에 완벽하게 챙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 한 가지라도 실천하면 몸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침에 마 한 조각을 씹고 점심에 콩밥을 떠올리고 저녁에 김치를 조심스럽게 곁들이는 습관, 그 평범한 선택들이 내 몸을 지켜주는 가장 특별한 건강법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시작하는 작은 실천이 앞으로의 삶을 바꿉니다. 먹는 것이 달라지면 몸도 마음도 인생도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장수 식단을 시작해 보세요. 함께 실천하며 더 건강하고 따뜻한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실천 가능한 건강한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고맙습니다.